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44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승무패가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월드컵 예선 A매치 경기들이 들어오면서 승무패가 한 주 건너뛰었는데 오랜만에 들어온 만큼 풋볼 살롱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와 분석을 들고 왔습니다. 특히 A매치 기간 이후에는 어떤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고 또 어떤 선수들이 A매치 여파에 따라서 출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언론 기사와 감독들의 인터뷰 그리고 이 공식 홈페이지의 훈련 사진까지 뒤져서 핵심 자원들의 출전 여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회차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결장자 정보만 가져가셔도 본전 이상은 건지는 분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어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조합픽입니다. 풋볼살롱은 매 회차마다 프로토픽을 구매를 해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배당 조합픽뿐만 아니라 본전픽 정배당 조합까지 구성을 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고 어제 공유를 드린 정배당 4.8배당짜리 조합이 적중이 되었습니다. 고배당 주력픽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와 파나마 경기가 한 폴 낙이 나오면서 아쉽게 미적중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조합픽만 공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요 경기들은 굵직한 정보들과 코멘트를 곁들여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실제 그러한 코멘트를 바탕으로 나만의 픽을 조합을 해서 고배당 픽을 적중을 시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 제야의 고수분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에서 구매를 하신 픽들을 자발적으로 공유를 해주고 계시고 승무패에서도 다양한 초안픽이나 정보를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한 달에 3,990원, 4,990원이라는 커피 한 잔 비용만 후원을 풋볼살롱에게 해주시면 축구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양질의 컨텐츠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그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44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레반테와 헤타페의 경기입니다. 저는 레반테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헤타페의 승리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1부 먼저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반테와 헤타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성적 부진으로 인해서 두 팀 모두 최근에 감독을 교체를 했습니다. 레반테는 파코 로페스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사임을 했고 후임 감독으로는 페레이라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헤타페 같은 경우에도 미첼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사임을 했습니다. 키케 산체스 플로레스라는 우리나라 축구 팬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이 키케 감독이 과거에 우리나라의 이 파울로 벤투 감독을 데려오기 전에 후보군의 물망에 이름을 올렸던 감독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두 팀 모두 라리가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기 때문에 서로를 1승 제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승패 투폴로 갈라범직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중원의 깜파냐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바르디 선수 역시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그래도 베테랑 공격수 솔다도 선수와 주전 측면 자원인 데프루투스 선수가 모두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공격 쪽에 무게감이 더해진 레반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측면 자원인 얀크토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하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어떤 다재다능함이 없어진 헤타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헤타페가 고전하고 있는 것이 최전방 공격수 라미레즈 선수의 이 두 골이 득점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헤타페 가 골 결정력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라리가에서 유의하게 승리가 없는 두 팀의 단두대 매치입니다. 양 팀 모두 감독이 교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력을 기대하기는 힘든 매치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부분에서 베테랑 공격 자원들인 모랄레스, 마르띠, 솔다도 등이 포진한 레반테 특유의 홈에서의 저력 그리고 골 결정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레반테에 부임한 페레이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과거 레반테에서 수석 코치를 한 경험이 있는데, 최근에는 주로 중국 리그에서 감독 생활을 했기 때문에 빅리그 경험이 없는 것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헤타페이에 새롭게 부임한 키케 감독은 이 대한민국의 감독 후보군으로도 거론이 됐을 정도로 그래도 유럽 빅리그에서 경험이 풍부한 감독이고, 이미 과거에 헤타페를 몇 차례 지도를 했을 정도로 헤타페에 애정이 많은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타페가 올 시즌 고전을 했던 이유가 전임 감독인 미첼 감독 체제에서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패스, 빌드업 축구를 구사하다가 이도저도 아닌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수비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키케 감독이 부임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헤타페에게 어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 교체 후에 양팀 모두 첫 경기이기 때문에 쉽사리 어떤 축구를 할지 예측이 되지 않는 경기입니다. 다만 두 팀 모두 서로를 1승 제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반드시 첫 승리를 거둬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무승부는 없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레반테가 특유의 혼발과 베테랑 자원들의 골 결정력을 앞세워서 꾸역승을 거두던가, 아니면 헤타페가 과거 헤타페 지휘 경험이 있는 키케 감독 전술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첫 승을 거두던가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폴더스가 없기 때문에 레반테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그래도 시즌 초반에 레반테가 레알 마드리드와 홈 경기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뒀던 저력이 있고 베테랑 공격 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나와준다면 이 경기는 해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승부패가 모두 나올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올마킹으로 지우지 않을 거라면 과감하게 한쪽을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헤타페가 레반테를 상대로 두 차례나 퇴장자가 나왔던 만큼 여전히 헤타페가 전임 감독인 보르달라스 감독 체제에서 냅다페 기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1승을 노리다가 또다시 레반테 원정에서 퇴장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레반테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헤타페의 승리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와 마요르카의 경기인데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올 시즌 꾸역승이 많아도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3위를 달리고 있는데 홈 경기에서 3승 1무 0패로 패배가 없습니다. 물론 경기당 한 골이 되지 않는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홈에서의 소시에다드인데, 홈에서는 지금 실점이 단 한 골도 없는 짠몰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A매치 기간에 이 주포 공격수 오야르사발 선수와 이삭 선수가 굉장히 맹활약을 하고 소속팀으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골 감각을 믿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 오야르사발 선수가 가벼운 뇌진탕 증세가 있다고 이 보도가 있었는데, 파악한 바로는 오야르사발 선수가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승격을 다시 했는데 홈에서는 2승 2무 1패로 순항을 하고 있지만 원정에서 1승 0무 2패로 원정고자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수비력이 2배 이상 하락이 되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홈 깡패 소시에다드를 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쿠보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데, 이 쿠보 선수가 빠지면서 반대급부로 우리나라의 이강인 선수가 3경기 연속 선발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1무 3패로 부진했지만 직전 레반테전에서 신승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마요르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홈 깡패 소시에다드와 원정고자 마요르카 구도의 느낌이라서
홈팀 소시에다드의 근소한 승리가 그려집니다. 소시에다드는 올 시즌 홈에서 득점력은 저조하지만 4경기 3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실점이 단 한 골도 없습니다. 반면에 마요르카는 전통적으로 섬지역인 홈 경기에서는 강세를 보이지만 원정에서는 홈만큼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올 시즌 역시 원정에서 실점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가 A매치 기간에 선수들의 체력 누수가 컸지만 주포 공격수 이삭과 오야르사발 선수가 골맛을 보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 최전방 파이널 서드에서의 경쟁력에 있어서 소시에다드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선수가 오야르사발 선수인데 오야르사발 선수가 A매치 기간에 가벼운 뇌진탕 증세를 겪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시에다드가 최전방 자원들의 골 결정력을 발휘하면서 특유의 홈에서의 짠물 수비가 나와준다면 특유의 한 골차, 두 골차 신승을 따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9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승격팀 라요와 엘체의 경기인데 라요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요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 3전 전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경기당 3.33골이라는 말도 안 되는 화력을 홈에서 보여주면서 홈에서 전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라요인데 직전 오사수나 원정에서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상승세에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엘체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부 리그 시절 전적이기 때문에 조금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 라요는 베테랑 공격수 팔카오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최전방의 무게감이 한껏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턱걸이로 1부 리그 잔류에 성공을 했는데 1부 리그에 잔류를 시킨 에스크리바 감독 체제에서 특유의 3백 수비를 바탕으로 쉽게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홈에서 1승 3무 0패로 무패를 달리고 있는 엘체이고 원정만 가면은 실점이 3배 이상 증가를 하면서 원정에서는 1승 3패로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수비수 비가스 선수가 부상 중에 있고 주전 수비 자원인 로코 선수와 모이카 선수가 남미 경기 A매치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리즈에서 임대로 데려온 키코 카시아라는 골키퍼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엘체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라요가 홈에서 막강한 활약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엘체의 수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홈 깡패 라요와 원정고자 엘체의 구도이기 때문에 홈팀 라요가 좋은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요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 3전 전승을 달리고 있고 그런데 제가 투폴 추천으로 엘체의 무승부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라요가 최근 스트라이커 팔카오 선수의 합류로 공격이 더 강해졌지만 팔카오 선수가 최근 라리가에서 3경기 연속골을 넣은 뒤에 A매치 기간 콜롬비아 대표팀에 합류를 했는데 콜롬비아 대표팀에서는 3경기 무득점을 기록을 했고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의 출전 여부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만약에 출전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 나이가 많은 팔카오 선수가 A매치 3경기를 뛰고 온 다음에 바로 제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라요가 최전방 골 결정력이 안 나온다면 엘체 특유의 3백 수비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반대로 엘체 같은 경우에는 3백 수비가 탄탄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원정에서 실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라요 쪽이 좀 더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엘체 역시 핵심 수비 자원인 로코와 모이카 선수가 남미 예선을 치르고 늦게 복귀를 하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다면 엘체 특유의 3백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팔카오의 컨디션이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 엘체의 수비진이 출전을 모두 한다면 그리고 3백 수비가 정상 가동이 된다는 가정을 해본다면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노릴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엘체가 득점력이 좋지 못한데 그래도 최전방에는 루카스 페레스와 루카 보에라는 한방이 있는 공격 자원이 있고
측면에는 피델과 호산이라는 베테랑 자원들이 한 방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승점 1점 정도는 노릴 수 있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라이오의 단통 승리로 가지만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에버튼과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튼이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맨유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둘 정도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 홈구장인 구디슨 파크에서는 3전 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 2.67골이라는 굉장한 화력과 더불어서 실점 역시 평균 0.67골로 수비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홈에서의 에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1승 1패로 굉장히 팽팽했던 양 팀의 매치업이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핵심 자원들이 부상으로 많이 이탈을 해 있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풀백 디뉴 선수는 훈련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 콜먼 선수 역시 훈련에 복귀를 했고 다만 공격 자원인 히샬리송 선수와 칼버트 루인 선수의 출전 여부는 이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베니테즈 감독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핵심 자원들이 A매치를 대거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 에버튼에게 열세일 것 같습니다. 웨스트햄은 오른쪽 풀백 자원인 쿠팔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측면 공격에 있어서 전력 누수가 조금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에버튼과 달리 4일 뒤에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러야 하는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이 상당히 걸림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올 시즌 2승 1무 0패이기 때문에 웨스트햄 또한 쉽게 에버튼 원정에서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굉장히 5대5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인터뷰 내용이 베니테즈 감독의 인터뷰 내용인데 루카 디뉴 선수와 콜먼 선수 그리고 이워비 선수가 모두 훈련에 복귀를 했고 다른 선수들 히샬리송이나 칼버트 루인 선수들의 출전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웨스트햄전에 히샬리송과 칼버트 루인 선수가 또다시 나오지 못한다면 에버튼의 화력 누수가 예상이 됩니다. 반대로 웨스트햄은 에버튼보다 훨씬 많은 핵심 선수들이 A매치 기간에 출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화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 열세일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웨스트햄은 4일 뒤에 유로파리그 일정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로테이션도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웨스트햄 또한 전력이 100%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에버튼이 올 시즌 홈에서 강한 모습, 웨스트햄 역시 원정에서 강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전력과 전술적 특징을 고려를 하면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매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1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셀타비고와 세비야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과감하게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타비고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마탱이가 갔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3경기에서 2승을 따내면서 서서히 경기력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체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어도 엘체가 최근에 홈에서만큼은 극강의 수비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납득이 갈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는 셀타비고이기 때문에 이 세비야보다 체력적인 면에서 근소하게 앞서는 셀타비고가 홈에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입니다. 이 칠레 쪽에서 임대로 데려온 골키퍼 디투로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비야가 올 시즌 골 결정력이 그렇게까지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셀타비고의 골문을 쉽게 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셀타비고가 지난 시즌 세비야와의 맞대결에서 2패를 당했는데 그래도 홈에서는 3대4 난타전을 벌였고 원정에서도 2대4 난타전을 벌였기 때문에 두 팀이 만나기만 하면 굉장히 난타전 구도가 나왔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도 5경기에서 패배는 1패밖에 없지만 굉장히 꾸역승이 많았습니다. 그라나다 원정에서도 1패를 당하면서 올 시즌 라리가 첫 패배를 당한 세비야인데 핵심 중앙수비수 디에고 카를로스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력이 그래도 근소하게 살아나고 있는 이 셀타비고의 공격진을 막아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팽팽한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셀타비고가 시즌 초반에 좋지 못했지만 최근 3경기 2승 1패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물론 지난 시즌 쿠데트 감독 특유의 4-1-3-2 포메이션의 이 화력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어느 정도 경기력을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기력이 들쑥날쑥하고 꾸역승 꾸역무가 많았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그라나다 원정에서 리그 첫 패배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세비야가 굉장히 하락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셀타비고 원정 다음에 3일 뒤에 챔피언스리그 릴 원정을 떠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비야로서는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세비야는 셀타비고전에 핵심 수비수 디에고 카를로스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최근 공격진의 컨디션이 좋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셀타비고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세비야 역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이유는 세비야는 중원 쪽에 베테랑 자원이 많은데 이 베테랑 선수들이 일찌감치 대표팀 은퇴를 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베테랑 선수들이 A매치 기간에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중원에서 세비야가 특유의 점유와 패스가 잘 작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비야의 퀄리티 있는 중원과 셀타비고의 아스파스, 놀리토, 산티미나 같은 이 화력적으로 강한 공격진의 맞대결로 보시면 되겠고, 양팀의 최근 시원치 않은 경기력을 고려를 하면 팽팽한 무승부가 의외로 그려지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2번 경기는 이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뉴캐슬과 토트넘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이 아직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뉴캐슬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가 인수를 했습니다. 이 맨시티의 구단주 만수르보다 무려 10배가 많은 자산 규모를 보유한 국부 펀드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뉴캐슬 팬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캐슬은 주전 공격 자원인 알미론 선수가 파라과이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조일록과 칼럼 윌슨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이 소식이 있었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칼럼 윌슨 선수가 훈련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최전방의 무게감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캐슬은 지난 시즌 토트넘과의 맞대결에서 2연속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토트넘에게 굉장히 강한 모습이 있습니다. 핵심 공격수 생 막시망 선수가 최근 5경기 2골 2도움으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수비가 흔들리는 토트넘을 상대로 이 생 막시망의 개인기가 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3승 2패 2연승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스톤 빌라와의 홈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맹활약을 하면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문제는 홈에서는 3승 1패 좋은 성적이지만 원정에서는 1승 0무 2패로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축 자원들 대거 A매치를 소화를 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체력 누수가 뉴캐슬보다 심하다는 점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캐슬전 이후에 4일 뒤에 컨퍼런스 리그까지 치러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할 것인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리 케인 선수가 뉴캐슬 상대로 강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해리 케인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토트넘이지만 해리 케인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남미 A매치를 치르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비와 중원 쪽에 누수가 심합니다. 수비수 산체스, 로메로, 이 로얄 선수가 남미 예선을 치르고 돌아오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고 미드필더 로셀소 선수 역시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혹사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뉴캐슬 핵심 공격수 칼럼 윌슨이 훈련에 복귀했다는 점에서 뉴캐슬의 공격이 구조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뉴캐슬은 생 막시망과 알미론 같은 개인기가 좋은 선수들의 돌격 앞으로 돌파를 활용한 역습을 추구를 했는데 이러한 단순 역습 패턴으로는 이 상대팀을 공략하는데 애를 먹었던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전방에서 묵직하게 싸워줄 수 있는 칼럼 윌슨이 들어오기 때문에
2선과 측면 자원들의 움직임이 살아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핵심 자원들의 A매치 소화로 체력 누수가 굉장히 심하고 수비와 중원 쪽에 남미 인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올 시즌 토트넘이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점과 지난 시즌 두 차례 뉴캐슬과 무승부를 거뒀던 이 전력을 고려를 하면 구단주가 바뀐 상황에서 뉴캐슬이 이 선수들이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의욕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단주가 바뀌면서 거취가 불투명해진 뉴캐슬의 브루스 감독 역시 이번 토트넘전이 명운이 달린 경기이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칼럼 윌슨이 선발로 들어올 수 있다면 최전방에서 묵직하게 버텨주면서 포스트 플레이를 해줄 수만 있다면 이선의 생 막시만 같은 선수들이 보다 자유롭게 공격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뉴캐슬에게 토트넘이 덜미가 잡힐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13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비아레알과 오사수나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가 올 시즌 역시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직전 홈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사수나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시즌 1승 1패로 팽팽한 모습이 있었는데 비아레알이 시즌 초반에 어려웠던 것이 모레노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안 된다는 약점이 있었는데 올 시즌 2부 리그 본머스에서 영입을 한 측면 공격수 단주마 선수가 그래도 리그에서 4골이나 넣어주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단주마 선수가 네덜란드 대표팀에 합류를 해서도 골맛을 봤기 때문에 비아레알은 측면에 단주마를 기대를 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 출신의 오른쪽 측면 수비수 오리에 선수가 자유계약으로 영입이 됐고 파레호, 트리게로스, 카푸에가 구성하는 중원 경쟁력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사수나전 이후에 3일 뒤에 챔피언스리그 영보이스 원정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 비아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공격수 제라르 모레노 선수가 부상 복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레노 선수가 들어온다면 단주마와 함께 막강한 측면 공격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사수나 역시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라요와의 홈경기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뒀고 특징적인 것이 리그 원정 경기에서 3전 전승을 거뒀는데 올 시즌 라리가에서 원정 경기 전승을 거둔 팀은 오사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오사수나가 원정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신 공격수 부디미르와 주전 중앙수비수 에르난데스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고 이 오사수나 역시 루카스 토로와 몬카요라가 구축을 하는 중원 경쟁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양 팀의 맞대결은 치열한 중원 싸움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굉장히 팽팽한 5대5 느낌의 매치입니다. 두 팀 모두 최근 상승세를 탔고 비아레알은 홈에서 오사수나는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의 색깔이 비슷한 듯 다른데 먼저 비슷한 점은 올 시즌 라리가에서 전방 압박이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에 적어놨는데 이 라리가에서 압박 지표를 보여줄 수 있는 이 PPDA 수치가 비아레알이 2위를 달리고 있고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3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빡세게 전방 압박을 한다는 점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다른 점은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공격 상황에서 패스와 점유를 중시를 하지만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공격 상황에서 빠르게 다이렉트 플레이를 가져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팀 모두 중원 퀄리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치열한 중원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오사수나가 기본적으로 라인이 높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 노출이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비아레알은 공격 상황에서 효율적인 역습과 스루패스 공격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무리해서 압박을 건다면 비아레알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에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비아레알의 주포 모레노 선수가 부상 복귀 가능성이 있고 최근 측면에 단주마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홈에서 근소하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사수나의 중원이 탄탄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약점인 것이 핵심 미드필더 루카스 토로 선수가 장점이 많은 선수이지만 한 가지 단점이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 탈압박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오사수나가 발렌시아에게 1대4로 대패를 당했는데 당시에 토로 선수의 평점이 팀에서 두 번째로 낮은 5.9점의 평점을 받았을 정도로 발렌시아의 빡빡한 전방 압박에 굉장히 고전을 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중원 압박에 이 루카스 토로 선수가 또다시 헤맨다면 오사수나가 중원에서 압도를 당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오사수나가 올 시즌 2패를 당한 팀이 모두 전방 압박 수치인 이 PPDA가 높았던 베티스와 발렌시아를 상대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압박 최상위권을 달린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오사수나가 승리를 가져가기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오사수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유일의 원정 경기 전승팀이라는 점과 탄탄한 중원 퀄리티 그리고 비아레알이 올 시즌 무자비 면모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원정에서 오사수나가 무승부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경기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4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44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프리미어리그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